중국 최고 뷰티 인플루언서가 한국에 완전히 굴복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팔로워 800만을 보유한 콧대 높은 그녀가 갑자기 한국에 보낸 사과문 한 편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인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사건 이후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국 최고 인플루언서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걸까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린첸, 중국 최고 뷰티 인플루언서입니다. 웨이보 팔로워만 800만 명, 연간 수익도 수십억 원이죠. 이번 파리 여행은 정말 특별했어요. 세계적인 뷰티 브랜드 에끌라 드 리미에르의 유럽 본사 초청 행사였거든요. 전 세계에서 단 30명만 선발된 글로벌 인플루언서 모임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중국을 대표하는 인플루언서로 선발되었죠. 그 중에서 한국인은 지우라는 여성이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다른 초청자들과 마주쳤을 때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미국의 인기 유튜버 사라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옆엔 작은 체구의 동양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30명 중 유일한 한국인 지우였죠. 저는 화려한 샤넬 코트에 최신형 아이폰으로 실시간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반면 지우는 단정한 검은색 패딩에 소박한 가방 하나만 메고 있었습니다. 첫인상부터 확실한 차이가 느껴졌죠.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세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라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다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죠.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 최고 뷰티 인플루언서거든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그때 지우의 여권을 힐끗 봤어요. 대한민국 여권이더군요.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사라를 보며 말했어요. 거기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몇 개나 되더라. 사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K뷰티 덕의 이름은 좀 알렸잖아요. 저도 파리에서 한국 브랜드 본 적 있어요. 저는 말끝을 흐리며 더 비꼬듯 웃었어요. 그래도 아직도 북한이랑 전쟁 중이지 않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지우의 여권을 받아보더니 밝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이시군요. 비자 면제 국가입니다. 환영합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지체 없이 통과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죠. 중국 여권과 초청장을 자신 있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비자 증빙 자료가 일부 누락되었습니다. 추가 인터뷰가 필요해요. 따라오세요. 지우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별도 심사실로 끌려간 저는 2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어요. 그 사이 제 개인 짐이 전부 열렸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제 물건을 하나하나 검토했죠. 진열하듯 펼쳐진 화장품들과 의류, 카메라 장비들 위에서 직원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통역은 늦고 설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사라와 지우는 이미 행사장으로 출발한 상태였어요. 공항 심사실에서 풀려난 저는 지친 얼굴로 밖을 나섰습니다. 하이힐을 신고도 흐트러짐 없이 걸었지만 눈동자엔 흔들림이 있었어요. 도착 로비에는 이미 지우와 사라의 이름이 적힌 픽업보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택시를 잡아타며 말없이 창밖을 응시했어요. 차창 너머 파리의 거리들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도심, 오랫동안 꿈꿨던 무대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 남았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가 된 상황이 아니었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위치에 서 있다는 느낌이었죠.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중국이라는 이름이 이곳에서는 오히려 제약이 되고 있었거든요. 반면 제가 무시했던 한국은 자유롭게 환영받고 있었어요. 800만 팔로워, 화려한 의상, 최신 장비. 그 모든 게 파리 공항 입국 심사대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여권 한 장이 모든 걸 결정하고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완벽하게 무장하고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파리 도심 샤넬 건물 바로 옆 루브르 박물관 뒤편의 고풍스러운 저택이었어요. 에클라 드 리미에르 본사 쇼룸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이 드레스를 차려입고 참석했습니다. 저는 전날 공항에서의 불쾌한 기억을 지우듯 화려한 메이크업과 최고급 드레스로 완벽하게 치장했어요. 거울을 보며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어제는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요. 오늘은 제가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카메라 앞에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마주한 상황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각국 인플루언서들이 초청 명단을 확인받으며 들어갔습니다. 지우가 여권을 내밀자 입구 직원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응대했어요. 아, 당신이 지우 씨군요. 한국 홍보팀에서 미리 얘기 들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어로 내부 안내 담당 직원에게 뭔가 말했어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지만 코리아라는 말이 분명히 들렸습니다. 뒤이어 제가 이름을 대고 들어가려 했지만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명단을 재확인했어요. 중국에서 온 인플루언서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이름이 리스트에서 확인이 안 되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화려한 명품 의상을 입고 있었지만 담당 직원은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자연스럽게 루브르 정원을 배경으로 특별석으로 안내받고 있었어요. 지우 씨, 이쪽으로 오세요. 한국 팀에서 자리 따로 준비해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인이라서 저렇게 대접받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결국 저는 행사장 한켠 일반석 끝자락에 자리를 배정받았어요. 루브르 정원을 배경으로 펼쳐진 무대 위에 선 지우가 브랜드 관계자, 프랑스 기자들과 함께 조용히 인터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은 썰렁했어요. 명품 드레스를 입고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유럽 인플루언서들은 서로 활발하게 네트워킹을 하고 있었죠. 저는 멀찍이 서 지우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렸어요. 분명 화장법도 팔로워 숫자도 영향력도 나보다 못한데. 하지만 무대와 조명, 그리고 모든 관심은 한국을 향해 있었어요. 브랜드 직원들이 지우 주변에 모여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혼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었어요. 브랜드가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제가 자랑하던 중국이라는 이름이 더는 우위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속으로 씁쓸히 삼켰습니다. 중국이 이런 대접받을 나라였나 하고요. 행사가 진행되면서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지우는 계속해서 브랜드 관계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간혹 웃음소리도 들려왔죠. 반면 저는 같은 테이블에 앉은 다른 인플루언서들과도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제 팔로워 수를 말해도 제작한 콘텐츠를 소개해도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 시장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분명 저는 중국 최고의 인플루언서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행사장을 둘러보니 다른 나라 인플루언서들은 각자 브랜드 담당자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만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어제 공항에서의 일이 떠올랐어요. 한국 여권은 환영받았지만 중국 여권은 제약을 받았던 그 순간이요. 설마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처음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불안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행사 둘째 날 루브르 뷰티 프라이빗 투어가 시작되었어요. 저와 지우, 사라 모두 참석했지만 국가별 소속에 따라 참여 권한이 다르게 분류되었습니다. 브랜드 전속 파트너, 특정 국가 전략 파트너, 일반 인플루언서로 나뉜다고 하더군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우는 K-뷰티 글로벌 파트너 자격으로 프랑스 본사 마케팅 디렉터와의 1대1 인터뷰, 전용 촬영 구역, 제품 샘플 테스트 등 다양한 프리미엄 프로그램에 자동 등록되었습니다. 지우도 놀란 듯 물어봤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되나요? 브랜드 담당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협력도 빠르고 콘텐츠 사용도 자유롭고 무엇보다 신뢰도가 높아요.
브랜드 이미지 손상 위험이 없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반면 저는 기본 투어만 제공받았습니다. 촬영도 제한되고 주요 신제품 샘플도 전달받지 못했어요. 행사 담당자가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린첸 씨 죄송하지만 중국 쪽은 본사와 콘텐츠 계약이 복잡해서요. 실시간 SNS나 영상 촬영은 승인 없이 곤란합니다. 영상 업로드도 저희 내부 승인 후에만 가능해요. 저는 당황하며 항의하려 했지만 관계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중국 쪽은 콘텐츠 통제 규정이 엄격해서요. 저희 브랜드도 심해 통과를 기다리는 데만 몇 주씩 걸리거든요. 반면 한국은 글로벌 공유가 자유로워서 협업이 훨씬 수월해요. 그때 사라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중국에 출장 갔을 때 비슷한 말 많이 들었어요. 절차가 복잡해서 많이 꺼려 하시더라고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자리를 옮길 때마다 신원을 반복 확인당했습니다. 미디어는 저를 단순 중국 SNS 셀럽으로 다뤘어요. 심지어 한 명품 브랜드 부스에선 이런 안내를 받았습니다. 중국은 계약 문제로 촬영 금지예요. 하지만 저는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그냥 유럽이 중국을 견제해서 그러는 거야. 중국이 크고 영향력이 크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지. 속으로는 동요가 일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제 미소는 차가웠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체성 자체가 말이에요. 지우가 자유롭게 촬영하고 브랜드 관계자들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분명 제가 더 화려하고 팔로워도 많고 경험도 풍부한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저는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완벽한 메이크업, 화려한 의상, 모든 게 흠잡을 데 없었어요.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속은 점점 텅 비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행사 일정을 마친 지우와 사라는 파리 시내 자유시간을 가졌어요. 루브르 근처의 카페 드 플로르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거리 풍경을 영상으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떨어져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지우가 스마트폰으로 스냅 콘텐츠를 찍으며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이런 로컬 풍경이 K-뷰티 이미지랑 잘 어울려요. 반면 저는 행사장에서 혼자 빠져나와 샹젤리제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촬영하고 제품을 테스트하고 외국인을 향해 열린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유로운 분위기에 섞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혼잣말이 나왔어요. 왜 난 이런 곳에서조차 자연스럽게 섞이지 못하지? 걷다가 우연히 파리의 한 한류 뷰티숍을 발견했습니다. 코리안 뷰티 플래그십 스토어 파리 본점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매장 입구엔 한정 수량 입고 메이드 인 코리아 올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매장에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매장 안은 붐비고 있었고 프랑스 직원이 유창한 한국어로 고객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블랙핑크 콜라보예요. 파리 젊은 층 사이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라인이죠. 저는 조용히 둘러보다가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 제품 중국에는 없나요? 직원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유통 제한이 많고 심의도 까다로워서 공식 공급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한국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국 시장인데 정작 자국에서는 구할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진열된 제품 사진을 찍으려다 매장 벽면에 안내문을 봤어요. 일부 국가 중국 포함 콘텐츠 촬영 제한 브랜드 요청 사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리고 가만히 매장을 바라봤어요.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엔 사람들이 웃고 대화하고 신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자유롭게 제품을 만져보고 직원과 편안하게 대화했어요. 심지어 몇몇은 셀카를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만 그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매장을 나선 저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왜 항상 중국이면 무조건 다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정작 브랜드가 함께하고 싶은 나라는 따로 있었는데 말이에요. 파리의 화려한 거리를 걸으며 깨달았어요.
제가 가진 팔로워 수도, 화려한 의상도, 최신 장비도 진짜 신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에펠탑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켜서 팔로워들과 소통했을 텐데 그날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팔로워들이 댓글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린첸 언니 파리에서 뭐해요? 오늘 방송 안 해요? 파리 브랜드 행사 어땠어요? 평소 같았으면 화려한 모습을 자랑했을 텐데 정작 보여줄 게 없었어요. 오히려 숨기고 싶은 일들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어요. 완벽한 메이크업을 지우고 나니 진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쳐있고 혼란스럽고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그때 문득 오늘 본 한류 뷰티숍에서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웃고 신뢰하며 제품을 고르는 모습이요. 그들은 브랜드를 믿고 있었고 브랜드도 그들을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반면 저는 항상 뭔가를 증명해야 하고 의심받고 제약을 받았습니다. 창밖 파리의 야경을 보며 처음으로 솔직한 질문을 던졌어요. 진짜 영향력이란 무엇일까? 팔로워 숫자일까? 아니면 사람들의 진심 어린 신뢰일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들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렀어요. 에클라 드 리미에르 본사에서는 행사 마지막 날 글로벌 인플루언서 콘텐츠 경연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30명의 초청자들이 각자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본사 SNS와 유튜브에 공유했고 조회수와 반응을 분석한 순위가 공개된다고 하더군요.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불안한 마음에 제 조회수를 확인했어요. 78만 뷰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였지만 예전 같으면 24시간 내 200만은 기본이었거든요. 목이 타들어가듯 급하게 지우의 채널을 검색해봤어요. 화면에 나타난 숫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500만의 시청, 22시간 전 업로드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K뷰티, 진심은 파리도 안다였어요. 썸네일엔 루브르 뒷마당에서 환히 웃고 있는 지우의 모습, 그리고 프랑스 기자와의 인터뷰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본사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프랑스 마케팅 총괄이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 파트너십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험대였습니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콘텐츠 제작자 1위는 스크린에 영상이 띄워졌어요. 지우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K뷰티의 원칙과 기술을 설명하고 파리지앵들과 소통하는 장면이 흘렀어요. 현장에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인플루언서 지우, 총 500만 조회수. 참여도 1위, 브랜드 호감도 상승 기여도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영상 이후 공식몰 유입량과 구매 전환율이 급증했습니다. 지우 씨는 단순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브랜드 신뢰를 만든 파트너로 선정된 것입니다. 지우가 무대에 올라 짧게 소감을 말했어요. 좋은 제품은 많지만 진심은 통하는 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진심을 담으려 했을 뿐입니다. 저는 객석 뒤편에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은 떨리고 시선은 흔들렸어요. 제 화려한 편집, 고가의 장비, 화장과 조명이 지우의 단정하고 차분한 태도 하나에 완전히 밀렸음을 실감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브랜드 매니저와 마주쳤어요. 그는 정중히 말했습니다. 린첸 씨도 영향력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숫자보다 신뢰를 더 봅니다. 그 신뢰는 태도에서 시작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K뷰티가 아니라 K태도였던 거죠. 제가 평생을 따라잡으려 했지만 기준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지우를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저는 그동안 숫자와 화려함에만 매달려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사람들이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모습이었다는 걸요. 500만라는 숫자가 제 78만보다 6배 이상 높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숫자 뒤에 담긴 진정성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충격은 곧 더 큰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 CNN과 BBC가 동시에 지우의 발표를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NHK와 유럽 언론에서도 K-여권, K-신뢰라는 키워드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모든 뉴스를 지켜봤어요.
각국 언론이 지우를 주목하고 한국 뷰티 산업의 신뢰성을 집중 조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저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팔로워 수, 조회수, 화려한 영상이 단 한 줄의 진심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숫자로는 저보다 작았던 지우의 영상이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거든요. 제 핸드폰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팔로워들은 여전히 댓글을 남기고 있었지만 뭔가 열기가 식어있는 느낌이었어요. 몇몇 팬들이 물어봤습니다. 린첸 언니, 왜 오늘은 방송 안 하세요? 파리 행사 어떻게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끄고 SNS 접속을 닫았어요. 그날 발표장에서의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지우의 단정한 말투, 차분한 태도, 그리고 청중들의 집중된 눈빛이요. 스스로 되뇌었어요. 나는 그동안 포장된 말과 자극적인 영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착각했어. 근데 진짜 신뢰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억울해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허상처럼 느껴졌거든요.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800만 팔로워, 화려한 의상, 최신 장비. 그 모든 게 진짜 신뢰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지우의 모습이 떠올랐고 제 모습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인플루언서란 무엇인지, 진짜 영향력이란 무엇인지 생각하며 밤을 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갑작스러운 결심을 했어요. 제 웨이보에 장문의 글을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한국을 비웃었던 이유, 그리고 오늘의 후회. 글을 쓰면서 제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을 무시했지만 한편으로는 시기했습니다. 이번 글로벌 행사를 통해 한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 건 단순한 크기나 숫자가 아니라 정신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어떤 반응이 올지 두려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제 마음을 드러낸 기분이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글을 올리자마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팔로워들은 격한 반발을 보였어요. 중국이 없었으면 너가 성공했겠냐? 조국을 욕보이다니 팔로우 끊는다. 한국한테 굽신거리는 게 말이 되냐? 그런 댓글들을 보며 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얼마 전까지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대다수 팔로워들은 진심을 느낀 듯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팔로워 수도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이라도 인정하는 용기 대단해요. 진심이 느껴져요. 한국이랑 같이 뭔가 찍을 건가요? 기대돼요. 예전보다 훨씬 예뻐졌네요. 이유는 마음인 듯. 제가 가장 놀란 건 댓글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예뻐요, 부러워요 같은 피상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제 마음과 생각에 공감하는 깊이 있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방송이 꺼지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 보이기 위한 화장도 하지 않고 필터도 없었어요. 오랜만에 사람으로서 웃는 미소였습니다. 이후 거울을 볼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화려한 메이크업 없이도 필터 없이도 제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거든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얼굴도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저는 그렇게 조용히 지냈습니다. 방송도 하지 않고 화려한 콘텐츠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진짜 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더 편안했어요. 팔로워들은 제 변화를 응원해 주었고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이번엔 초청도 협찬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경험하고 배워서 기록하기 위한 순수한 방문이었어요. 과거처럼 보여주기 위한 뷰티가 아니라 순수한 배움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입국 심사관이 제 중국 여권을 보더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개인 여행이에요.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한국 도착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지우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리에서 만났던 린첸입니다. 혹시 뷰티 관련 콘텐츠를 같이 촬영해 볼 수 있을까요? 짧은 인사였지만 지우는 흔쾌히 콜라보를 제안했어요. 이런 변화라면 함께 보여줘야죠. 며칠 후 저희는 서울 북촌의 한 뷰티 스튜디오에서 만났습니다. 지우는 파리에서와 똑같이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반면 저는 화려한 메이크업 대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촬영 콘셉트는 단순했어요. 신뢰를 만드는 뷰티의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스스로 메이크업을 하며 말했어요. 예전엔 남보다 예쁘게 보이려 했어요. 지금은 제 말과 태도가 얼굴에서 보이게 만들고 싶어요. 지우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태도를 중요하게 여겨요. 좋은 제품도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전할 때 진짜 빛나거든요. 촬영하면서 저는 놀랐어요. 저희 둘의 협업 영상이 K-뷰티의 기술뿐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문화적 태도와 신뢰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스튜디오에 온 한국 브랜드 관계자들도 저희 콘텐츠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중국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솔직하게 바뀐 건 처음이네요. 이 정도면 글로벌 모델로 다시 고려할 수 있어요. 촬영이 끝난 뒤 지우와 저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짧게 웃었어요. 지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린첸이었다면 이 콜라보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인정하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한국이 강한 건 기술보다도 그걸 나누는 방식이었어요. 그게 진짜 국력이라는 걸요. 저희 영상은 두 사람이 서로 메이크업 해주는 장면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막 한 줄이 나왔습니다. 국력은 서로 존중을 전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업로드 직후 국내외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한국도 대단하지만 중국인 인플루언서의 변화가 감동적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성장하는 모습, 이게 진짜 아시아의 힘이에요. 경쟁보다 공존, 이 조합은 진짜 가치 있어요. 저는 오랜만에 남과 비교하지 않는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콘텐츠를 올렸어요. 그 안엔 뷰티를 넘어 사람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인천공항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팔로워들이 물어봤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 어땠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진짜 강한 나라가 뭔지 알게 됐어요.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그 순간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중국 팔로워들이 하나둘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한국 가보고 싶어요. 한국 브랜드 써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요. 린첸 언니 덕분에.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존중에는 국경이 없더라고요. 방송을 끄고 당당하게 입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서야 드디어 진짜 인플루언서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